오늘은 대인배상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대인배상원이 보험약관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고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대인배상원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대인배상원 사고는 어떤 사고일까요? 첫 번째, 대부분 아시겠지만 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자의 사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오토바이 사고가 대부분 대인배상원 사고에 제한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보험밖에 오토바이는 대부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을 때 대인배상원이 통상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대인배상원이 적용이 될까요? 자동차일지라도 본인이 책임보험만 가입하겠다라고 해서 대인배상원만 가입하는 거죠. 책임보험은. 대인배상2는 그 가입해서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그 차에 부딪혔을 때 보험사는 보험가입 금액, 보험료가 훨씬 줄어드니까 그 대인배상원밖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인배상원에 해당되는 배상만을 전제로 해서 지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어떻게 있을까요? 내가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전체 대인배상2까지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한정, 연령 제한을 둬가지고 피보험자를 제한해버립니다. 이 차를 타는 부분에서 타는 사람을 제한했는데 그 외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을 해서 사고를 했을 때 이럴 경우에도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상대방, 그러니까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대인배상원밖에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밖에. 두 번째로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세 번째가 되겠네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가족이 타는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운전을 하는데 아들이 옆에 타게 됐다. 그래서 운전을 했는데 사고가 났다. 그럼 종합보험에서는 가족 한정으로 해서 면책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대인배상2는 면책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자손보험이나 대인배상원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도 보험사는 자손보험만을 이야기하고 대인배상원은 아예 이야기도 하지 않고 대부분 합의 조정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사실이고요. 자, 일단은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를 드릴 거고 오늘은 대인배상원 사고에서 보험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대응하겠다고 했잖아요. 자, 대인배상원 사고 한도가 정해졌다라고 딱 명시하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도가 정해졌다. 내가 다리가 부러졌다. 무릎이 깨졌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척추가 골절이 생겼다. 뇌출혈이 있다. 등등의 부상액명이 있습니다. 진단명이 있는데 그 진단명에 따라서 한도 금액이 정해집니다. 부상 한도 금액이 정해지고 이런 거죠. 내가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했습니다. 다리 중에서도 무릎 밑에 경골이 골절이 생겼다. 경골 간부의 골절이 있었다. 간부의 골절은 중간에 골절이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철심을 박아서 고정을 시키고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해 있는데 한 3주 정도 지났더니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합니다. 더 이상 하면 치료비가 보험사에서 지급이 안 되니 당신이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퇴원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아니 나는 퇴원하지 못하겠어요. 다쳤는데 당연히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치료비는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병원에 아무리 하소연을 하더라도 병원에서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에다가 보험사 담당자에게 가해자의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나 지금 이 상태에서 아직 다 낫지도 않았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왜 나가라고 합니까? 그럼 보험사는 이야기합니다. 가해자가 저희 보험사에 보험료를 낸 것이 대인배상원 책임보험밖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선생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끝내버립니다. 자, 여기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거기까지만을 알려주고 우리가 치료비 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 대인배상원밖에 안 드셨어요. 우리의 그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원밖에 안 드셨어요.
가족 한정으로 대인배상 2는 면책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딱 끝내버립니다. 그럼 피해자분들은 이제 이것으로서 보험사가 모든 책임이 끝난 것으로 알고 그냥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돈으로 통원 치료를 하거나 뭐 핀을 빼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우리 치료비 줬으니까 합의서에 서명하세요. 그러면 대인배상 기준 모든 보상을 지급했음을 확인함 하고 합의서에 사인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대인배상원에서 보상을 다 받은 것일까요? 받지 않은 것일까요? 자, 일반인들은 그냥 다 포기해버립니다. 모르고. 대인배상원 치료받고 치료받은 것에 매우 감사해하면서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손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무릎이 있고 뼈가 있다. 자, 뭐 이렇게 뭐 거골이 있고 뭐 종골이 있고 해서 이제 뭐 손가락이 발가락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골절이 있었다. 여기 골절이 있었다. 그러면 갱골 원위부 무릎에 이 뼈의 먼 곳 원위부에 골절이 있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뭐가 남는다? 후유장애가 남습니다. 후유장애가 남습니다. 자, 그런데 보험사는 부상에 대해서 자기들이 한도만큼 했다고 하고 끝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후유장애가 남았다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후유장애 남았다 이거죠. 자, 우리가 요거 첫 번째 우리 피해자분들은 이거 아셔야 돼요. 인터넷을 뒤지전 나의 가해자의 보험사에게 내가 대인배상원상 오토바이에 친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 지불하고 끝내겠다고 했을 때 꼭 이야기를 하세요. 약관을 달라. 또는 본인이 찾으면 가해자의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공시실에 가면 자동차 보험, 종합보험 약관이 거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대인배상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이라고 해요. 자배법에 근거해서 부상 한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 한도가 최대 한도가 3천만 원이에요. 부상 한도 최대 3천만 원. 정말해서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1급일 때 부상 한도가 3천인데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 손상으로 신경학적 정상이 고도인 상해, 양한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한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심장 파열로 수술한 상태, 척추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 마비를 동반한 상해, 척추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수골절. 이건 뭐냐면 다 죽어갈 때 1급으로 정해서 얼마를 주겠다? 3천만 원 부상 한도를 주겠다. 자, 3천만 원 부상 한도를 주겠다는데 내가 2천만 원만 받고 퇴원했다. 그러면 부상 한도의 비용에 대해서는 또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청구를 하든지 분쟁을 해서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게 한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 다쳤을 때 보험사 이야기로 뭐 중상해, 뭐 경미한 사고, 자, 여기서 중상해 사고는 검찰이 이야기하는 중상해 사고 아닙니다. 보험사나 일반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중상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했을 때 막 경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상 부상 치료비 얼마냐? 14급 한도가 얼마냐면 50만 원입니다. 치료비 한도가 50만 원이에요. 14급. 뭐 염자, 타박, 뭐 보철 치료, 상해 등등 있고 한도가 50, 80, 120, 180, 200만 원인데 골절, 뭐 골절조차도 몇 급에 해당이 되냐면 한 9급 정도 해서 한 24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되니까 아킬레스건, 설계근, 대퇴 사두근 또는 대퇴 이두근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급 한도 240만 원이에요.
자, 요렇게 받고 부상 한도만큼 받고 끝내라 하고 여기에 대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보험사의 직원들이. 대부분 통상 사례로 보면 대부분의 보험사 직원들이 여기까지 설명하고 휴의장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사건이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럴 때 피해자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사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기가 자기 권리를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후에 끝까지 알려줄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까지 치료비가 분쟁을 하다가 치료비 주고 끝내버리는, 합의서 받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휴유장애의 구분과 책임 보험금의 지급 한도 금액이라고 해서 휴유장애에 대해서 법으로 자배법에서 명시되어서 금액까지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최대 지금 얼마까지 정해져 있냐면 1억 5천만 원. 아까 부상 얼마라고 했죠? 3천만 원이죠. 여기는 1억 5천만 원의 금액이 휴유장애 금액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휴유장애 한도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부상은 부상치료비로 상계되는 거니까 보상을 받아야겠죠. 이제 휴유장애 비용은, 치료는 치료비로 다 상계됐으니까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자배법이 그 기준이 엄격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우리가 종합보험에서의 장애 기준은 맥브라이드 장애표를 근거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한도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뭐 한도를 정함에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통상의 손해배상액의 거의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 1급이, 2급이 1억 3천만 원, 3급이 1억 2천만 원, 4급 1억 5백만 원, 5급이 9천만 원, 상당한 금액이 휴유장애 뒷단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인들이 첫 번째, 대인배상원 사고일 때도 부상에 대해서 의사에게 진단서를 받을 때 대인배상원 기준에 부상 급수에 맞는 나의 상해 부분에 진단을 해주세요라고 하시면 돼요. 진단을 해주세요 하면 이 기준에서 끊고 나면 내가 대인배상 부상 급수의 몇 급인지를 알 수 있겠죠. 일반인도 의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 대신 의사에게 뭘 갖다 줘야 된다? 대인배상원의 책임보험의 부상 기준, 부상 그 급수 기준을 표를 보여줘야 됩니다. 의사는 사람을 치료하는 자이지 이런 것을 들고서 외우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고 여기에 몇 급에 해당이 되는지 진단서를 내주세요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휴유장애가 남았다. 그러면 휴유장애는 6개월 후에 결정합니다. 상해 후에 6개월 후에 휴유장애가 남았다면 그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는데 휴유장애를 어떻게 끊어야 되냐면 2개를 끊어야 됩니다. 대인배상원은 휴유장애를 2개를 끊어야 돼요. 2가지를 끊어야 돼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종합보험에서는 맥브레이드 장애표만 끊으면 된다고 했죠. 자, 대인배상원에서는 장애표를 2개를 끊어야 됩니다. 뭐냐? 휴유장애 급수를 하나를 평가받아서 끊어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급수에 대해서 분쟁이 너무 많고 보험사는 어떻게든 급수에 대해서 낮게 책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의사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고 자문의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의사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냐면 대인배상원에 나의 휴유장애 급수는 몇 급이냐 받으면, 예를 들어서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냐? 8급을 받았어요. 자, 휴유장애 급수 8급이 얼마냐면 한쪽 눈의 시력이 0.02로 된 사람,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는 사람 해서 한도 금액 4,500만 원을 먼저 급수를 받는 거예요. 급수를. 그 후에 이건 뭐랬어요? 이건 지금 잘 들어야 돼. 이건 한도라는 거예요. 4,500만 원이 한도예요. 한도예요.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는 것이 4,500만 원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진단받아도, 자, 급수 몇 급? 8급. 8급을 받아도 4,500만 원을 얼른 내주겠다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8급 기준이 섰으니까 이 한도 이상으로는 못 줘요. 그러나 4,500만 원이 내 손해라는 것을 입증을 누가 또 해야 되느냐?
피해자가 해야 돼요. 4,500 이상의 손해가 생겼다. 4,500만 원의 손해가 생겼다는 걸 입증을 피해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휴장의 평가를 뭘까지 해야 되냐면 맥브라이드 장애표도 해야 됩니다. 자, 맥브라이드 장애표하고 휴업 손해 넣고 향후 취급이 넣고 상실 수익 넣고 등등의 손해를 다 합해서 손해액이 4,500만 원 또는 4,500만 원 이상임을 입증하면 보험사는 얼마를 지급한다? 대인배상 우환일지라도 내가 휴장애가 남았고 장애급수가 8급이면 4,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그렇게 친절하게 이 내용을 안내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 보면 피해자분들이 통상 요거 받고 합의서 쓰고 끝낸다. 그러나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대인배상원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송화종합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해서 해결하는 것이 본인에게 엄청나게 유리하다. 특히 손해배상의 입증 부분이 어렵고 분쟁이 있습니다. 8급을 이렇게 자문의사로부터 자문 받아서 휴장애를 끊어서 넣으면 보험사는 통상 14급입니다 하고 10급입니다 하고 들어와버리면 이미 거기서부터 분쟁이 생겨버립니다. 아예. 맞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급수 산정이 끝났다 치자고 협상을 해서 7급이다 8급이다 됐다 치자고요. 그 다음에 손해 산정 부분에서 얼마의 손해를 입었냐고 따지고 들어오면 또 그조차도 입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분쟁이나 입증을 하기 위해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